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 구글 I/O 있었죠? 구글 I/O 있었었고 어저께 오픈AI GPT-4 옴니 발표 있었었는데 어제도 잠깐 영상을 찍었었어요. 어제는 사실은 너무 미디어가 오픈AI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고 다 좋은 말만 해서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진 않느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컨트레이니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문제점은 뭘까? 안 좋은 건 뭘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좀 실망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다야? 라고 영상 제목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오늘은 구글 I/O를 보다 보니까, 구글도 진짜 잘하는데, 물론, 딜리버리가 오픈AI처럼 좋진 않았다. 그건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데모가 오픈AI처럼 좋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프로미싱 했다라는 게 제 오버뷰였고, 그리고 오픈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의 어그로는 알고 보니 승자는 구글이었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릴리즈가 다 되고 나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서 일단 어그로는 어그로고 끝은 돼봐야 하니까 그때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구글 I/O 보면서 계속 이 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오픈AI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구글 I/O 전에 월요일날 오픈AI가 뭔가 런치를 한다, 서치 엔진이다, 이런 추측도 난무했었고, 샘 알트만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구글 I/O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뭔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의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오히려 오픈AI가 조금 뭐랄까 구글에서 할 거에 대해서 겁을 내서 미리 해버린 건가? 라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좀 마음이 다급했던 건가? 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구글이 다 커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느꼈던 거는 구글 조지고 올게 라고 오픈AI 갔었는데 오늘 보고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라는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로 이게 오픈AI가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고 좋긴 한데 이거는 구글이나 애플이 아니면 못하는 플레이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해주는 I/O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 이게 완벽하게 어디서 정리해 준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블로그랑 뉴스 기사 찾아가면서 한 거라 가지고 네, 구글 블로그랑 오픈AI 블로그랑 찾아보면서 한 건데 조금 틀릴 수는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 일단 하나하나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인풋 둘 다 텍스트 되고 비전 되고 인클루딩 비디오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오디오 대화 실시간으로 하는 거 가능해졌고 텍스트 비디오 모델이 원래는 오픈AI만 소라가 있었는데 구글에서도 비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누가 좋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다 구사가 갖췄다라는 느낌이고 커스텀 챗봇 같은 경우도 GPT-S가 있었어요. 오픈AI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유료 그 유저들한테만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진 않았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오늘 잼스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캐릭터 AI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어쨌든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과연 디펜서블 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디펜서빌리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GPT-S도 있고 잼스가 있는데 과연 캐릭터 AI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AI도 어저께 발표를 했고 구글은 제마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제마 2가 나올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모델은 샘 알트만이 지난주에 올린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온디바이스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은 온디바이스 모델로 가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단 아직은 안 나왔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를 한 게 제미나이 나노가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간답니다. 데스크탑에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완전 온디바이스인 게 뭐냐면 인터넷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OS랑 앱 인테그레이션 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픈AI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앱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OS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크니컬리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만들어내긴 하니까 잘 쓰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OS 인테그레이션은 훨씬 더 잘 될 거고 구글 관련된 픽셀 폰에서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온스크린에 뭐가 나오는지 포토 갤러리에 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는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구글 시트에도 될 거고 슬라이드에도 될 거고 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포토도 그렇고 그 지메일이에요. 지메일에서 뭐 찾는다거나 저는 이미 그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한 달에 20불씩 내고 쓰고 있어가지고 지메일에서 이메일도 자동으로 써주고 그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뭐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AI 서치 같은 경우는 오픈 AI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루머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 AI가 발표한 건 없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했어요. Google will Google it for you. Google will Google for you.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주목을 받는 거는 과연 Perplexity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캐릭터 같은 스타트업인데 어쨌든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트렌드에서 일단 구글에서는 이제 AI 서치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AI 서치가 곧 나올 텐데 루머상으로는 그러면 퍼플렉스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저는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AI 서치는 예전부터 둘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까지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구글의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이 서치를 통한 광고인데 그걸 어떻게 붙여야 될지 전략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바로 릴리즈를 하거나 롤아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AI 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픈 AI는 샘 알트만이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펀드레이징이 끝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구글은 오늘 또 그 트릴리움이라는 TPU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글이 또 뭐 어쨌든 인프라가 있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오픈 AI는 없죠 아직까지. 뭐 그 애플의 존 아이브스랑 같이 뭐 만든다는 소문은 있는데 아직까지 만들진 않은 것 같고 구글은 오늘 그 구글 글래스 2단계 구글 글래스 2라고 해야 될까요? 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온 구글 글래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픽셀폰에 이 AI가 굉장히 잘 인테그레이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챗 기능 같은 경우도 뭐 보이스 챗도 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동시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럽션 말하다가 중간에 끊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컨텍스트 윈도우 전 이게 구글이 딴 거는 뭐 솔직히 오픈 AI도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솔직히 글래시스나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근데 컨텍스트 윈도우도 오픈 AI도 금방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쓰기에는 좋은 게 컨텍스트 윈도우가 뭐냐면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양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숫자를 6개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증번호가 왔는데 6자리면 다들 외워서 그냥 한번 보고 뭐 1, 2, 3, 4, 5, 6 해서 1, 2, 3, 4, 5, 6 치시잖아요. 근데 이게 12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다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128K 12만 8천 토큰이 지금 오픈 AI 한계라면은 구글은 오늘 발표한 게 2 밀리언 토큰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을 때려놓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책 한 권을 두꺼운 책을 넣기에는 너무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구글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쓸모 있는 기간이 조금 있을 거다. 오픈 AI도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금방. 저는 솔직히 오픈 AI가 못하는 거는 차라리 뭐 하드웨어, AI 칩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OS나 다른 뭐 지메일, 워크스페이스 이런 인테그레이션은 없는 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따라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컨텍스트 윈도우나 아니면 AI 서치나 이런 것들은 금방 만들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PI 가격이 오픈A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해서 그 50%더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오픈 AI보다 30%더 저렴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컨텍스트 윈도우가 128K로 똑같을 때 2밀리언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8K로 똑같을 때는 오픈 AI보다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생각보다 고무적이다. 이게 프레젠테이션만큼은 오픈AI가 데모도 훨씬 더 잘 만들고 잘했던 것 같은데 뭐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구글이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둘 다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은 일단 다른 스타트업들이 하던 것들을 다 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퍼플렉스리도 있고 뭐 캐릭터 AI도 있고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어저께 구글이랑 구글 그 데모 볼 때 그림 그린 거 아니 그 삼각형 그 트리고노메트리 그 삼각함수 질문하는 거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스타트업도 제가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올해 Y 컴비네이터만 해도 2개인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그 3개는 이제 죽은 거죠. 피벗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캐릭터 AI나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뭐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제스퍼도 아직 살아있어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힘든 경쟁 상대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따로 앱을 써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내가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문구점 가서 이거 사고 뭐 식료품점 가서 이거 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더 비싸더라도 다 모여있는 곳에 산다. 조금 덜 좋더라도 약간 캐릭터 AI가 그 더 뾰족하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앱에서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핸드폰에서 그냥 따로 앱 안 깔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캐릭터 AI를 써야 돼?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능상으로는 둘 다 이전 모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플래시라 그랬나? 구글도 플래시라는 모델을 내놨고 오픈AI는 오픈AI GPT-4T보다 터보보다 GPT-4 옴니가 50%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게 뭐 모델 아키텍처를 바꾸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튜닝을 잘해가지고 더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둘 다 빨라지긴 했다. 근데 성능은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것도 좀 뭐 생각을 하는 건데 오픈 소스들이 공짜로 이미 약간 떨어지는 성능의 그 모델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성능적으로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성능이 계속 올라가다가 약간 멈추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성능이 계속 안 올라가고 이렇게 멈추면은 오픈소스 공짜로 나온 모델들이 따라잡을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해놨는데 기술적인 개발이 약간 한계에 달하자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경향이 보인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 있었다면 계속 올렸을 거야. 근데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 시점까지 왔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물론 GPT-5가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GPT-4 처음 나온 지가 지금 14개월? 작년 3월이거든요. 1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얘기도 없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GPT-3 뭐 3.5, 4 이렇게 올 때는 빠르게 올라왔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 벤치마크가 휙휙 뛰어넘는 거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컨버지하는 수렴하는 기간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전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한 3-4번 쓴 것 같아요. 기술은 딥러닝 아키텍처의 한계 때문에 수렴하지 않나. 뭐 제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블랙박스고 임프로브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다들 아시지만 테슬라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올라는 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뭔가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보단 잘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런 그 LLM 모델들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걸 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이클의 발전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올린 팟캐스트에서 했던 그 인터뷰에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저는 샘 알트만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근데 뭐냐면 말 돌린다, 대답 제대로 안 한다,
뭐 GPT-5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생각에는 파인애플은 정말 좋은 피자 토핑인 것 같아, 이런 대답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웃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약간 말 돌리는 알트만이고, 피차이 같은 경우는,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애플만큼 깔끔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약간 뻘쭘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좀 잘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저커버그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 우리가 그 애플 메타가, 그 메타 그 VR이 애플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라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인터뷰 할 때는 저는 와, 역시 이게 진짜 모던데이 CEO지, 지금의 CEO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구나. 일론 머스크도, 저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 프레젠테이션 할 때 조금 말도 더듬고, 조금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애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할 때만큼은 되게 자기 주장을 딱 대답을 잘하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알트만이랑 피차이보다는 저커버그랑 머스크가 되게 인터뷰를 잘하는구나, 프레젠테이션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잘하는 건 저커버그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뭐 어저께 만들었던 짤인데, 이건 어제 구글, 아니요, 오픈AI GPT-4 옴니 릴리즈하는 거 보면서 만든 건데, GPT-4 옴니라고 새로운 형태의 모델입니다. GPT-5는 못 만드셨고 14개월이 지났는데 못 만드셨고 라는 생각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오픈AI가 먼저 발표를 하면서 구글이 김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AI가 발표가 없었다면 구글이 한 번 더 와 이렇게 어떻게 조금 더 그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발표할 때 약간 조작 아닌 조작 잘라 붙였잖아요, 영상을. 그래서 약간 이번에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매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데모는 분명히 뭐 저는 오픈AI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벽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은 그래, 이거 만들었네,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에 뿌려야지, 안경 만들어서 넣어야지, 워크스페이스에 넣어버려야지, 지메일에 넣어버려야지, 포토에 넣어버려야지, 폰에 넣어버려야지, 약간 오픈AI가 할 수 없는 플레이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물건들이고 탈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글은 정말 우위가 있다. 특히 지메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 오픈AI가 이메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당연히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나은 프로세스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구글이 정말 뭐랄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너무 잘 이용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혁신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글은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구글은 또 이번 사이클에도 살아남는 건가? 물론 근데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번 사이클에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클라우드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대한 대비를. 저는 사실은 이 테크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창조적 파괴라고, 오래된 회사들은 낙후되고 그러면 파괴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막 M&A 같은 것도 막고 그러는 건데, 이번 사이클에는 애플이랑 뭐 다들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른 느낀 점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약간 오픈AI 칭찬하는 글들인데, 오픈AI 데모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성능도 조금이지만 확실히 나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덕트로 약간 본인들 생태계, 이코시스템에 신경을 쓰는 분들하고 정신이 없는 구글과는 다르게, 오픈AI는 하나의 그 모델로 다양한 데모를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구글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오픈AI만큼 이거를 뾰족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느낌? 이 팀 저 팀이 막 이렇게 막 나도 이거 할래, 나도 저거 할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딜리버리가 약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AI는 딱 포커스 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델도 분명히 오픈AI가 한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만 그 딜리버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오픈AI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소비자 경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술도 중요한데 항상 기술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비자 경험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약간 제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갤럭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더 좋은 하드웨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제가 쓰기 편해서거든요. 소비자 경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픈AI가 더 나아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챗GPT 나왔을 때, GPT 3.5 나왔을 때 챗GPT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튜닝을 조금 더 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챗GPT가 제스퍼가 돈 받고 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풀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유저들이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게 쉽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냈다, 웹앱으로 만들어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없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GPT 1, 2, 3 전부 다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에서 나온 거예요. Shit. 그래서 뭐 잘 시간이라고 알람 울린 거예요. 9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은데 오픈AI가 일단 소비자 경험에서는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번들링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너무 깊게 들어온 구글과 관련된 하드웨어, 이 이코시스템, 생태계, 그런 거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구글 아이오였고, 저는 이거 보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가 요즘 맨날 뭐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글 생태계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애플도 진짜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애플은 오픈AI와 손잡을 인센티브가 어제 오픈AI 발표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애플이 이거 뭐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오픈AI 거 부품으로 가져다 쓰면 되고, 약간 디스플레이는 삼성, 칩은 원래는 퀄컴이었는데 지금은 자체 생산하고, 그리고 AI는 오픈AI, 이런 식으로 부품 가져다 써가지고 좋은 제품 만드는 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을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애플의 생태계도 좋은데 구글의 생태계도 좋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생태계가 뭐 아이폰 앱이 있고 뭐 이것저것 물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것저것 뭐 맥북이랑 이렇게 다 엮어서 쓸 수 있는 건 확실히 좋은데, 구글은 지메일이 있고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빅테크들 구글이랑 애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오픈AI랑 구글 둘 다 되게 잘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경쟁은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딱 이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메타가 무료 모델 풀고 구글이 자꾸 뭐 만들고 오픈AI 뭐 만들고 이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한 편이다. 스타트업들도 유리한 편이다 라는 거고, 정작 이 회사들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GPU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API 가격은 싸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돈은 누가 내나?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과연 이런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전부 다 자기 돈을 태워가지고 무료로 더 좋은 모델을 제공을 함으로써 살아남는데, 그런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여전히 빅테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많이 받았긴 한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갈지라는 질문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오픈AI 모델들하고 대적할 만한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무스타파가 글로 갔잖아요. 인플렉션 AI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리드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스타트업들이 이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AI를 응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이 더 잘 되고 빅테크가 무너지고 다음 사이클이 오고 이렇게 해야지 혁신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혁신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구글이 또 이거를 다 먹어버리고 애플이 다 먹어버리고 아마존이 다 먹어버린다면 그건 조금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인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로 이거를 쓸지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